안녕하십니까. 소프트온넷에서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엣지 기반 AI 영상 분석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구축 사례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는 서비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 말씀드린 구축 사례가 저희 회사 제품 사례로 말씀드리니까 저희 회사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앞부분에 저희 회사 소개를 넣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에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 지사를 세우고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정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준비해서 2018년부터는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삼성전자 같은 곳에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요. 관세청이나 뭐 그런 곳에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도 지사를 통해서 인공지능 솔루션과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의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AII의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그 사이트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버 구축되기도 하고 뭐 엣지 디바이스 단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규모는 그렇게 다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지만 구성 자체는 이런 구성을 대부분 다 띄고 있습니다. 이 개념도에서 배경이 하늘색인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엣지에서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 회색 부분은 엣지 단말에서 동작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AI는 솔루션이기도 하면서 저희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장표에 표현하지 못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조합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품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주로 원하시는 고객에겐 AI 엑스레이라는 제품으로 만나고 있고, 산업 안전 부분에서는 AI 세이프 가드, 그리고 뭐 보안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객체 인식, 침입 감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 보안 관제, 그리고 교통 분석과 차량 인식을 활용해서 차량 관제, 그리고 차량 인식과 주차 분석을 활용해서 AI 주차장 관제 하는 제품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덕트 구성 기능에 따라서 이제 입력 장치들이 엑스레이가 되거나 3D 카메라가 되거나 기존의 CCTV 카메라가 되거나 하는 게 있고요. 이쪽에서 출력 디바이스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고, 뭐 경광등 같은 것으로 경보를 알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설명으로 마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영상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실 수 있는데 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으실까 봐 걱정은 되는데 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분석 서비스가 요새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각광받기 전부터 사실 있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능형 CCTV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있었는데, 프레임 간의 차이를, 앞서의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차이를 활용해서 뭔가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뭐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발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직접 보고 있는 화면이나 통제실에 알리는 방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지능형 VMS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이 CCTV의 영상이나 이벤트를 모으거나 영상만 모으거나 그렇게 해서 지능형 VMS에서
다시 분석을 한다거나 해서 많이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VMS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GPU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영상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대세긴 대세지요. 잘 아시듯이 방역이나 얼굴 인식이나 뭐 이런 곳에서 쓰이고 있고, 더 큰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고민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능형 VMS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 방식으로 AI 영상 분석 결과를 받아들인다든지, 뭐 지능형 CCTV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CCTV를 하시던 회사 현장에 가보면 CCTV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VMS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저희처럼 AI 전문 회사다라고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 지금 다 AI 영상 분석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그래서 이 여러 영역에서 AI 영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제품이 있고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영상 분석 시스템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AII도, 저희 회사 AII도 비슷한 구성이죠.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입력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분석 부분, 그리고 뭐 출력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 파란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모델을 활용한 추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결과를 가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 가공된 추론 결과로 뭔가 이제 출력 장치로 표출하는 부분이 나누어지게 되겠고, 이 파란 것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엣지로, 클라우드 엣지에서 동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장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가능하고, 저장돼 있는 저장 파일, 그러니까 VMS에 저장돼 있거나 어느 곳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 단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출력되는 것들은 뭐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관제실이고요. 관제실에서 그걸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경광등 같은 어떤 경고 장치로 뭔가 이벤트를 알려주거나, 사이니지 혹은 키오스크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구축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결정할지 그거는 정말 다 당연히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이 보통 무엇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뭐 어떤 영상을 입력할 것인가, 어떤 영상을 분석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무엇을 추출해내야 되는가, 그것도 뭐 당연히 달라집니다만, 이게 왜 시스템 구성과 달라지냐면, 이게 입력 채널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서버 기반에서 많은 컴퓨팅 파워를 원하느냐, 아니면 엣지 단말에서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충분히 가능하느냐,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영상 입력 채널이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버의 컴퓨팅 파워가 개수가 또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 데이터가 보안 자료냐, 아니면 일반 자료냐, 공개 가능한 자료냐에 따라서 또 시스템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석 대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AI 모델 자체가 달라지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고요. 분석 서비스의 특징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시간성을 확보하느냐, 얼마나 분석이 실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실시간이면 또 얼마나 또 매끄럽게 모든 프레임이, 아니면 1초에 한 장?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테고, 그렇다면 분석 지연 시간은 어느 정도 그 담당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실시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엣지 단말로 많은 기능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뭐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도 뭐 학습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도 시스템 구성의 규모나 그 위치, 데이터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예산인데요. 대체로 사기업들에서는 예산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려 하고 있는 뭐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뭔가를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대체로 영상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대체로 보안을 요하는 데이터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인터넷으로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관련해서 법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공공 클라우드가 계속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사례를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서비스 목적별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다양한 사례 중에 서비스 목적별로 분류를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산업안전, 보안관제, 차량관리, 위험물 탐지로 나눠봤는데 산업안전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재작년부터 좀 여러 군데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작업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노동법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어가지고 시스템 구성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차차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제나 차량 관리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시나리오니까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에서 AI로 활용해서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내지는 좀 더 좋은 시나리오로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접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탐지는 엑스레이 보안 출입할 때 출입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많고 세관 화물이나 공항 수화물, 반입 휴대물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장 장치 같은 게 문제가 될 테고 뭐 공항에서는 뭐 액체류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탐지해 내느냐 뭐 그런 것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하느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들으시면 좀 흥미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분류했던 그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엣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활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디바이스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뭐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모바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를 말 그대로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요구사항이 해소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5G MSE 기반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배관 건설 현장이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되고 있는 위치에 카메라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싶다. 이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를 5G에 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분석하는 형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형태의 구성을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영상은 기존 VMS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VMS의 관제 화면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었어서 이걸 연동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작업 현장에서는 이동식 카메라가 찍고 있고 이 영상을 다시 VMS가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버는 저희 분석하는 AI는 이 VMS를 통해서 영상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다시 VMS한테 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플러그인들을 제공하는 VMS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적용했던 건
엔모 VMS였던 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이벤트를 발생하면 화면이 깜빡인다거나 그 옆에 그 토스트 팝업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했다 하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드렸듯이 저 기업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돌아가는 실제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 역시 그 앞서와 같이 그 파스, MSA 형태로 구축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쪽의 핵심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관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에 영상과 이벤트를 표시를 해달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벤트들은 대체로 산업안전이면 대체로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위험시설이라서 쓰러짐이 좀 특화되게 강조가 됐었고, 그래서 이걸 다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일단 올리고, 여기서도 무선 연결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이거는 지금 우리 처음에 설치하려던 그 위험 지역이 이때 카메라가 없던 시설이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면서 무선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영상을 저희가 영상을 받고 다시 그걸 또 분석도 해서 다시 송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시스템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카메라에서 받은 다음에 이 받은 영상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이 영상과 이벤트가 동시에 송출됩니다. 물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이벤트는 송출되고요. 고객 대시보드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많은 고객들한테 그 제안도 드리고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인데, 중장비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신호수 같은 것도 둬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신호수가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중장비 운전과 관련된 산업안전용 영상 분석 시스템에 대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 것이고요. 핵심 요구사항은 위험지역 내에 들어온 사람만 인식하는 겁니다. 기존의 센서 같은 건 사람만 인식하지 않고 그냥 뭐 장애물들은 다 후진할 때 삐삐 소리 나는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다 경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업자들의 신상 정보는 안 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사람을 인식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3D 카메라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바로 경고를 알림을 줘야 되니까 스마트 단말에 경광등을 붙여서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게차 사진입니다. 지게차에 3D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저희 그 스마트 단말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 분석을 처리하고 엣지 디바이스 연결된 경광등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을 준다든지, 그 우측에 보이는 화면 예시를 보면 뒤에 사람이 접근하는 게 감지가 됐기 때문에 빨갛게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예시에 보이는 디바이스 모니터가 전체가 빨갛게 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크레인인데요. 단적 이런 크레인 저도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처음 본 건데, 이게 현장 사진은 아니고요. 그 비슷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 사진은 또 좀 뭐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이 크레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움직이기도 하고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크레인들끼리 충돌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크레인을 인식을 해야 되고 크레인 간의 거리도 인식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3D 카메라를 통해서 그쪽은 구축을 했고, 위험 반경에 들어오는 사람을 인식하는 건 기존의 카메라도 같이 활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공장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래서 개인정보를 여기서도
그 작업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서 이거를 저장하지 않아야 된다 요구사항이 좀 강력했고요. 이제 하지만 그 이게 공장 내 산업안전 그 강화 로드맵 때문에 뭐 이벤트 같은 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제외하고 그 이벤트나 뭐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뭐 프라이빗 LTE나 프라이빗 5G로 MSE로 구성을 해서 저장해서 나중에 그거를 제2예측으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건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구성된 실제 화면인데요. 마우스 조작이 좀 이상해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외쪽에 그 크레인 안에 조종석의 사진입니다. 조종석에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를 저렇게 놓고, 그리고 다시 그 옆에도 경광등을 설치하고, 그 조종석이 꽤 넓고 저렇게 전원이 다 들어오고 있어서 전원을 스마트 디바이스가 바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외부로 저장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고, 그리고 뭐 처음에 그래서 저희 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엣지와의 관계는 처음에 프로비저닝 할 때 그 인스턴스를 내려가는 형태로만 활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은 경비보안 사업입니다. 그 기존의 네트워크나 VMS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클라우드 그렇게 분석 시스템은 저희 서버팜에 클라우드 엣지에 다 집중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카메라 설치 같은 걸 최소화하고 기존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관제 시나리오를 좀 고도화하거나,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메라만 신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아주 복잡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도 되게 카메라가 엄청 일단 많고 네트워크가 또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VMS를 통하는 게 훨씬 더 간단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VMS로 바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 분석 결과는 저희의 콘솔로 따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차량 진출입 관리인데요. 이거를 따로 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엣지 디바이스를 또 새로 따로 제작을 했거든요. 엣지 디바이스가 다양한 입력을 받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따로 말씀드릴 사례로 골라왔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출입증도 영상으로 인식하고, 사용자 동의도 인식해야 되고, 차량도 인식해야 되고, 차량 번호도 인식하고, 차단기도 연동하고, 이렇게 돼서 이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단말기가 저희가 새로 제작한 거고요. 여기 스캐너도 달려있고 터치 스크린도 달려 있습니다. 이 스캐너 위에 지금 지하철 무료 그거 타는 것처럼 신분증이나 다양한 출입증을 올리는 것이고, 그게 분석이 되면 제어 시스템에 저희가 이벤트를 알려서 차단기가 열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차는 이거는 기존의 주차 관리 시스템에 저희의 영상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 그래서 MSE 형태로 분석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이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주차장을 자동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센서를 주차장에 다 박던지 하면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5개의 센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또 관리도 쉽지 않아서 5개인 경우에는 CCTV로 영상 처리 방식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면 훨씬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그 CCTV 카메라를 각 주차면에 비치고 있는 거를 이제 주차면을 인식하고, 여기 이 주차면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차 있는지를 해서 이 정보 표출기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무료 주차장을 이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이유물 판독 관련된 얘기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고 계속 발전시키기를 고객이 바래서고요. 그래서 좀 사용 시나리오상에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도 도입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사용 시나리오상 쿠버네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엣지 디바이스에는 거기 쿠버네티스로 배포만 하고 하나의 인스턴스만 동작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엣지에서는 쿠버네티스로 2개 아니면 N개의 분석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학습 엔진도 따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인터페이스는 하나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우리 GH 플랫폼을 다 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MSA 형태로 모든 게 구성이 가능해서, 요구사항 구성이 가능해서 영상 분석 시스템을 엣지 플랫폼에 수직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STT나 TTS, 챗봇 같은 서비스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70개가 좀 넘는 경로당에 이제 이 로봇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로봇에서 영상을 계속 찍고 저희 쪽 클라우드로 영상을 보내면 저희가 결과를 돌려주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난 박스로 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GH 클라우드에서 활성화된 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